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멤버십 전환을 앞두고 있죠. 구글 그 매출을 봤더니 광고 소득을 봤더니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광고 한 편 있잖아요. 제가 현재 모든 것들이 이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광고 한 편, 뭐 두 편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처음에 시작되는 것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편에서 두 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제 값어치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머지않은 시점에 제 채널은 멤버십으로 전환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피델리티 및 XRP ETF에 XRP ETP가 곧 출시됩니다. 세대의 부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자료를 첨부해 줬는데요. 이 피델리티, 이 화면과 함께 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죠? 그래서 보면 리플 XRP ETP, 바이 셀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확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블랙록도 사실 뭐 JP 모건도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 이 화면을 첨부해 주셨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최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였죠. 제가 그레이스퀘어의 라지컵 펀드에 XRP가 3년 만에 편입이 되었다. 소송으로 인해서 제거되었다가 소송이 완전히 마감되기 전에 편입이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을 뜻할까요? 과연 소송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방향타를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결정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결국 그들의 끝단에 있는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그들이 결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에너지가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SEC의 증권거래소 등록 양식을 제출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뉴욕 증권거래소 아크 21셰어스와 바네크는 시카고 옵션거래소 CBOE, 발키리는 나스닥에 ETF를 등록해서 거래할 예정이다. 즉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식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래소에 등록돼서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 이전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에 운용사들 보수 낮추기 경쟁, 이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피델리티 0.39, 인베스코 0.59, 블랙록은 미정이다. 하지만 정해지겠지요. 얘네는 뿌리가 다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커질 경우 보수 수입 증가에 기대한다. 이 파이를 메가 팽창시킵니다. 우리는 그 기반 아래 들어와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반네크, 그레이스케일, CBOE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맞물리는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유럽 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 추진 중이다. 이제 현물과 파생이 공식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들이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유럽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럽 금융상품시장 지침, 허가 범위에 대한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다. 자, 키프로스 소재 지주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상 기업명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 시장에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제공 중인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인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을 제공할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이죠. 그레이스케일과 바로 FTSE, 러셀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시하였다. 제가 일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렸죠. 전 세계 양대 지수 산맥에는 모건 스탠리, MACCI와 미국 기반이죠. 미국 펀드 기반, 그리고 FTSE, 바로 영국
유럽 기반 자금의 양대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현재 살짝 더디는 것 같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먼저 준비가 진행 중이죠. 그레이스케일과 FTSE 러셀, 얘는 러셀 2000이에요. 나스닥, 다우, S&P 그리고 러셀 지수가 있죠. 그 바로 러셀 지수입니다. 이미 이들 또한 그들의 뿌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FTSE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적으로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이미 정해놓고 그 섹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렸죠. 통화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 상품에 대한 부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했던 화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난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추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번호표를 뽑고 자금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었다. 왜? 법으로, 제도로, 규제로 법안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XRP가 바로 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2년 만에 편입되었습니다.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3년 만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 공식적으로 이 시장 파일을 엄청나게 키우는 그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까요? 나스닥이 응애하고 태어났다. S&P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이 정도면 감이 오시겠죠. 거기에 비트코인이 첫 등장하는 거다. 여기에 현물과 선물과 파생 상품이 동시에 커지는 거다. 이제 자금줄이 미친 듯이 키워나간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각 대장 섹터에 투자를 반드시 하셔라. 그러면 천문학적인 수율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 말씀드리죠.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이따 추후에 언급드릴 기간 투자자. 여기 현물 ETF를 신청했던 그 기간 투자자 포트 여러 비교를 해본 끝에 공식적으로 이들의 기간 투자자의 포트를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정했으니까. 그들은 사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은 누구다? 다시 한번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이고 물론 알트코인 섹터도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어떤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XRP는 상승이 아니고요. 폭발만이 있을 뿐이다. 폭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가 대규모로 응축되어 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대폭발이 있었죠. 그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 테이블 위에 있어. 최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 테이블 위에 있어. 금리 인하도 호들갑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호들갑입니다. 이 소식을 동시에 내보내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의 의도는 뭘까요? 헷갈리게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이 현재 크게 많이 흔들거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질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라. 알트코인 기준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XRP 도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아가셔라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 대장 섹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애들을 여유가 생길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라. 또 어떤 구독자님이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캐시카우가 꾸준히 창출되시거나 또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분할로 계속 지지부진할 때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살짝 상승에 나왔었어요. 보시면 상승에 나왔다가 윗골을 달아주고 있는데 1.89.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살짝 하락에 나왔죠. 5,877만원. 이더리움은 300만원에 다시 깨지면서 살짝 하락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시장을 보니까 조금 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실시간 계좌 잔고가 쭉 프로테이지가 빠졌죠. 이럴 때 개수를 모으면 참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늘 현금에 대한 캐시카우가 있으시다면, 없으면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어느 한순간에 시장은 뒤집어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요게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빠졌어요. 흔들어 제꼈죠? 승인 나고 나서 승인이 난다면 상승이 날 확률이 또한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올라가는 상태에서 승인 소식이 나오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경우거든요. 승인 되기 전에 먼저 흔들어 제꼈어. 그럼 승인이 나고 나면 이런 경우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승인이 나오면 떨어지는데 현재 먼저 알트코인들은 흔들거렸죠. 물론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알트만 박살나 있습니다. 현재 조금 박살났죠. 계좌잔고가. 어느 한순간에 알트코인의 대폭 등장, 이 수급의 쏠림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흔들기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참전을 아직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버블이 2024년도에 엄청난 버블이 온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여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감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비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건 제가 산에 와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 늦은 밤으로 방송을 하듯이 저는 또 셀트리온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하루 3번을 합니다. 운동하랴 공부하랴 방송하랴 또 여러 가지 또 분석하랴 사색하라 하루가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분산시키면서 또 너무 일에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주시고요. 또 건강도 생각을 하셔서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은 100% 정해져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